제30강 문자를 사용한 시계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5단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귀엽게 막 네모, 어떤 수를 네모로 놓고 세모로 놓고 별로 놓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죠.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수도 표현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네모, 세모, 별을 사용할 때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자루에 500원인 연필 X 자루의 가격. 자, 예전 같으면 네모 자루의 가격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 가격이라는 건 내가 한 자루 사면 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두 자루 사면 500원씩 두 개를 산 거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몇 개 살지 모르니까 X개 산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은 500 곱하기 X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런 게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단위를 쓰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을 물어봤으니까요. 여기 뒤에 괄호한 다음에 원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약속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자를 사용하여 식 세우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식을 세우기만 하지만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서 이제 1차 방정식 배우고 이러다 보면요. 1차 방정식 활용해서는 직접 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는 식을 세우는 것까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사용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물건의 가격인데 물건 한 개의 가격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개수만큼 곱해주면 그 물건의 가격이 될 수 있다. 자, 요것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활용 가면 아주 자주 나올 건데요.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우리 T자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T를 딱 써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거, 소, 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옆에서는 우리가 곱하기로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원래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누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자 공식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공식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거리 공식을 알고 싶어요. 거리는 자, 밑에 둘이 곱한 겁니다. 여기 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속력하면 시간분의 거리 보이죠? 그리고 다시 시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대로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T자 공식을 하나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금물의 농도예요. 소금물의 농도는 이제 뭐 교과서 같은 데 조금씩 수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 농도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우리 소금물 공식 외우는 거를 어려워하거든요. 자, 농도라는 건 우리 전체 소금물의 양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커브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안에 소금물이 얼마큼 들어있냐면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소금물의 양을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자, 여기에 소금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 덩어리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얘가 소금이에요. 그럼 농도라는 건 이 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고 결국에는 비율이 되는 거고 자, 우리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 공식은 분모에는 소금물의 양 그리고 분자에는 소금의 양 그리고 우리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잘 외워놓으면 이제 소금의 양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진짜 소금, 이 파란 색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는 소금물의 농도가 일로 들어가요. 우리 앞에서 구한 농도가 있겠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은 외워주면 좋겠죠?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 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갈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게 뭐였냐면 500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나름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여기 중간에 연결되는 곱하기도 이제 생략을 하고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수랑 문자랑 곱해지는 경우예요. 지금 이런 경우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수는 문자 앞에 적어줍니다. 자, 곱하기는 생략하면서 수는 문자 앞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우리가 곱하기 안 쓸 거고요. 숫자 앞에 쓰고 500x 이렇게 해주자 이거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a 곱하기 7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곱하기를 없애서 a7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숫자는 앞에다가 써주자는 거예요. 요렇게 7a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 중간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수가 많은 부분이 이제 두 번째가 될 텐데요. 우리 1 곱하기 문자 자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이런 형태입니다. 이때 실수가 조금 많아요. 이런 형태일 때는 우리가 곱하기도 생략할 거지만 여기 있는 1도 생략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a 곱하기 1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생략했을 때 여기 숫자를 앞에 쓰라고 했으니까 1 써주고 그 다음 a 이렇게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는 1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은 이렇게 a라고 쓸 거고요. 그냥 문자가 혼자 x 이렇게 쓰여 있으면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또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예시 보면 여기 있죠.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쓸 때는 항상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있다면 자, 이때 잘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부호는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런데 1은 생략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쓸 때 마이너스 x라고 쓸 건데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를 줄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을 생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0.1 곱하기 x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라고 쓰냐면 0.x 이렇게 써요. 자,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0.1은 10분의 1이죠. 자, 이건 절대 1이 아닙니다.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얘를 생략할 때는 곱하기밖에 생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0.1x 이렇게 똑바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자 곱하기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자, 이때는 어떠냐면 요 3번의 예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x, c, z, a, b 얘를 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는 당연히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가 지워지면서 A, B, C, X, Z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곱하기 문자일 때는 알파벳 순서로 써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문자의 곱. 이거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4번의 예시를 보면 A를 3번 곱했습니다. 그럼 A 세제곱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y, x, x 이렇게 곱하면 y 곱하기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생략하면서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면 x제곱 y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는 당연히 생략을 할 거고 수를 괄호 앞에 써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시를 보면 이렇게 5 곱하기 괄호 되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뺄셈은 절대 건들면 안 되고요. 곱하기만 없애주고 수를 앞에다가 쓰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x-y가 있고 곱하기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생략해서 x-y 6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는 앞에다가 써주자는 거죠. 자, 이렇게 곱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우리 나눗셈은 역수로 바꿔주면 어차피 곱셈이 되죠. 그럼 곱셈으로 바꾼 후에는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x 나누기 3은 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x 곱하기 3분의 1이 된 거고 자, 이거 우리 한 번에 쓰면 3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여기서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숫자를 앞에 쓰자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a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약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문자를 사용한 식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요.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4번 문제입니다. 10장의 K1인 우표 한 장의 가격을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10장에 우리가 아는 금액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00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장에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1,000원을 이 장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요? 1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K1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K1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장수로 나눠주면 한 장의 가격이 되겠다. 이때 단위까지 붙여서 원이라고 써줍니다. 525번 문제입니다. 매일 2시간씩 A일 동안 운동을 하고 3시간을 더했을 때 전체 운동 시간을 물어보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며칠 동안? A일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이러면 곱하기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3시간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더하기로 연결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붙여줄 때는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간까지 써주면 됩니다. 526번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해달래요.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등장하면 T자 공식 딱 떠올린 다음에 여기에 거리, 그리고 속력, 시간, 거속시 이렇게 딱 써줘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곱하기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원하는 거 체크해 볼게요. 이 문제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 거리입니다. 거리. 자, 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얘네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속력은 60, 그 다음에 시간은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을 적을 때는 60 곱하기 x라고 쓴 다음에 단위 붙여줄 때 괄호 가지고 와서, 그리고 단위는 지금 시속이 어때요? 킬로미터 되어 있죠. 이걸로 킬로미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27번 문제입니다. 전체 쪽수가 200쪽인 책을 A쪽 읽었을 때 남은 쪽수를 표현해 볼게요. 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전체에 200쪽이 있었는데요. A쪽을 읽었다는 건 A만큼 빠진 거죠. 남은 쪽수는 여기서 A를 이렇게 읽은 쪽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쪽이 되겠죠. 528번 문제입니다. 자,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처럼 뭐뭐의 얘가 등장하면 앞으로 얘는 곱하기를 떠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1,000원 가지고 온 다음에 뭐뭐의 라고 했으니까 곱하기를 해주고, 이렇게 X%라는 건 100분율이죠. 자, 100분율은 어디서 나왔냐면 비율의 100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X는 우리가 다시 비율로 가고 싶으면 거꾸로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00분의 X라는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X%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여기 비율로 다시 남겨놓은 이 100분의 X를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요. 이렇게 곱해주면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의 X%가 되는 겁니다. 자, 단위는 이렇게 쓴 다음에 원 붙여주면 돼요. 529번 문제입니다. A%의 소금물 B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달래요. 자, 우리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소금의 양. 얘네들은 소금물의 양, 농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자, 분모의 100 한 다음에 농도가 옵니다. 농도. 자, 누구의 농도냐면 소금물의 농도예요. 선생님이 소농 이렇게 써볼게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가 없어요? 소금물이 없죠? 여기는 소금물의 양이 오면 돼요.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지금 뭐 구하고 싶어요? 소금의 양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는 A%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A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소금의 양이 되는 거고, 이때 여기 그램 있죠? 단위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습할 문제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30번 문제입니다. 곱셈 기호는 당연히 생략을 할 거고,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가 등장을 한다면 가장 앞에 숫자를 써줄 거예요. 이때 -5, 괄호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앞에 올 때는 이렇게만 놔도 되고요. 그 다음 곱셈은 다 생략을 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면 A,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AB가 되겠습니다. 53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곱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덧셈은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가장 앞에서 얘는 생략할 때 우리 -1A 이렇게 안 쓴다 그랬죠? 1도 생략할 거니까 그냥 -A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B 이렇게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53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곱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A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a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숫자는 가장 앞에 가자고 했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b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53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는 그냥 이대로 두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 가장 끝에 써줍니다. 괄호는 맨 뒤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숫자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문자 이렇게 기호를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연습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4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4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주면 뒤에 역수로 a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분모는 그대로 a로 놓고 그리고 분자는 4랑 1을 곱하면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4 나누기 a라고 한다면 얘는 뒤에 거분의 앞에 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35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뺄셈은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서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됩니다. a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b 나누기 2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뒤에 거분의 앞에 거 해서 얘는 2분의 b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36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6분의 그리고 분자에는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주의점은 얘가 6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있을 때 이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점은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6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분자에 주고 싶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a 플러스 b 꼭 괄호를 이용해서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얘를 가운데에 이렇게 써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53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거 3, 뒤에 거 x 플러스 y 이렇게 있으면 뒤에 거 x 플러스 y 분의 얘가 분모가 되고 분자에 3을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동시에 생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8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식을 정리해 볼게요. a 그대로 두고 b 그대로 두고 자, 나눗셈은 역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간단하게 합쳐주면요. 분모는 2 이렇게 두고요. 분자는 a 곱하기 b 곱하기 1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그대로 a, b가 됩니다. 53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마이너스 4 그대로 써놓고요. 여기 있는 나눗셈 역수로 바꾸면 곱하기 a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b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합쳐서 써보면요. 분모는 a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자에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가운데 이렇게 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4 놓고 여기 뒤에 있는 b 이렇게 합쳐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54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앞에서는 x3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3x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y 나누기 z 자, 여기 곱셈으로 바꾸면 y 곱하기 z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우리 z분의 y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54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541번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3 이렇게 놓고 괄호는 언제나 한 몸인 거 알죠? 역수로 바꿀 때도 통째로 분모로 가서 4 플러스 y분의 1이 될 거고요. 또 곱하기 x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분모는 4 플러스 y가 남을 거고 분자는 3 곱하기 1 곱하기 x가 되는데 생략하면 3x가 되겠죠.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우리 곱셈 기호를 생략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략한 기호를 다시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번 문제입니다. 자, 곱셈 기호를 다시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랑 a 사이에 곱하기가 있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검산할 때는 다시 없애보면 돼요. 그럼 얘가 다시 나오죠. 54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x 곱하기 그리고 y 제곱 이렇게 될 건데 y 제곱이라는 것 자체도 곱셈 기호를 생략한 거죠. 거듭 제곱은 자, 이게 뭐예요? y를 2번 곱했습니다. 다시 얘도 분리해서 y 곱하기 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54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숫자 한번 끊어줘요. 그러면 0.1 곱하기
그리고 A 곱하기 여기 괄호 사이에도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x-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45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생략된 걸 표현해 볼 건데요. 가장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은 뭐죠?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음수 쓸 때 이렇게 괄호 갖고 올게요. 마이너스 1 쓸 때 괄호 갖고 오고, 그 다음 곱하기. 그리고 x제곱은 x를 2번 곱했습니다. 자, y제곱은 y 2번 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z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이렇게 나눗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를 다시 나눗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분수는요, 항상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얘는 다시 썼을 때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되면 나눗셈 기호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겠죠. 547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할 건데 분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항상 괄호를 이용해서 a-b 써주고 나누기 분모를 써주면 나눗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기 되겠습니다. 548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를요. 분모든 분자든 줄 거예요. 그럼 여기를 플러스로 그냥 이렇게 생략할 거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올려놔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음수니까 괄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4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하고 분모 괄호 이용해서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54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2를 분모에 이렇게 딱 써버리고요. 분자는 x-y 일단 이렇게 놔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꿔주면 우리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되는 거니까 분자는 괄호 이용해서 x-y 써주고 자, 우리 나누기 분모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가 좀 됐다면 이제 유형 익히기 문제풀이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한 번 더 점검하고 갈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수랑 문자가 곱해질 때는 수를 가장 앞에 쓰고 자, 우리 1은 생략한다고 했었고요. 문자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그리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곱셈을 생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분수의 꼴로 나타내거나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곱셈 기호를 생략해준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b분의 a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분수는 우리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1번을 보면 정리해 볼게요. 1번은 x 곱하기 2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b분의 1이 되겠죠. 이때 분모는 b만 있을 거고 분자는 x 곱하기 2를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2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1번은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은 0.1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수로 바꿔보면 10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역수는 a분의 1 그리고 곱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항상 여기서 1분의 b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분모 분자랑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분모는 10 곱하기 a 생략하면 10a가 되고 분자는 b 혼자 오는 거죠.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 3번도 가볼게요. 마이너스 7 곱하기 x-y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1, 1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분모는 3이 될 거고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7 x-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뒤에 괄호가 어차피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가운데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에요. 4번은 a 플러스 b 그다음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꿔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c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자, 이때도 얘는 분모에 1이 있죠? 그럼 이때 분모는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분자는요. 지금 보면 a, b, c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c가 숫자라면 여기 보면 뒤에 가 있잖아요. 앞에다 써줘야 되는데 문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 플러스 b 놓고 그리고 c 써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부호 마이너스 하나 여기 있던 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빼준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요. 이렇게 쭉 x를 4번 곱했습니다. 얘네는 미리 정리를 할게요. 그럼 x의 4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가 역수로 바꿔주면 5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면 5분의 9 x 4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역수로 안 바꿨으니까 5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589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 나누기랑 곱하기는 먼저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한 몸이에요. 이렇게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덧셈 잠깐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서 보면 여기가 나눗셈, 자 괄호는 한 몸이에요. 곱하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얘랑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앞쪽에서 자 여기서 a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2분의 3. 자, 선생님은 일부러 이렇게 분자 라인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b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여기 이제 얘가 한 몸이니까 역수되면 7-b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곱하기 c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가 1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분모 분자 실수를 안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쪽에서는 2분의 이렇게 놓고 a랑 3이랑 b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자 우리 b 플러스 1은 괄호니까 제일 뒤에 그리고 얘네 둘이 생략하면 3a가 되죠.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자 이때 분모는 7-b가 있고 그리고 a랑 1이랑 c를 곱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a, c, 1은 생략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9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a 나누기 b 나누기 c와 같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a 나누기 b 나누기 c를 먼저 정리하면 a 곱하기 b분의 1. 자, 우리 역수로 바꾸면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결과가 분모는 bc 그리고 분자는 a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걸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괄호. 자, 괄호는 항상 뭐예요? 1등. 괄호는 1등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a 나누기 그대로 두고 괄호 먼저 볼게요. 그럼 얘는 b 곱하기 c분의 1이 되죠. 자, 이래서 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뒤에 거분의 앞에 거. 그러니까 얘가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c분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a 곱하기 b분의 c가 될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b분의 a, c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때는 괄호가 없어요. 괄호가 없을 때는 순서대로 합니다. 뒤부터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야 돼요.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b분의 a, c가 됩니다. 자, 어때요? 1번이랑 똑같네요. 얘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 3번도 순서대로 a 곱하기 b 곱하기 자, 우리 c분의 1 이렇게 바꿔주고 이때는 c분의 a, b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얘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여기도 괄호를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얘는 a 나누기 자, 요거 먼저 이렇게 곱해서 생략하면 bc가 될 거고 그 다음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나눗셈 있으면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된댔죠. 그럼 분자에 a가 올라가고 분모에 bc가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5번도 마저 해볼게요. 자, 5번은 간단하죠. 얘네 지금 곱셈 기호 생략하면 그냥 a, b,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도 아니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부터 풀어볼 문제는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수, 단위, 금액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 유형을 보면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라고 줍니다. 이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A, B, C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거는 곱하기예요. 여기 중간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자, 100의 자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100의 자리 숫자에 100을 곱하고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는 1을 곱해서 그대로 오고요. 얘네를 이렇게 다 더해줘야지 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문제 속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A%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돌아가서 백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 백분위를 배우기 전에 비율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비율이 있는데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백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A%를 비율로 다시 바꿔주면요. 거꾸로 A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 A%는 100분의 A랑 같다. 자, 얘는 비율이 되는 거고 거기에 다시 100을 곱하면 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시간은 우리가 분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을 곱해서 분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A 미터. 자, 미터는 우리가 이제 A에다가 뭐를 곱해야 센티미터가 돼요? 100을 곱해야 됩니다. 왜냐면 1미터는 100cm랑 같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리고 3번은 이제 정가, 원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정가가 A1인 물건을 B%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을 구할 때는요. 자, 우리 정가라는 건 원래 내가 판매하는 가격인데 거기서 할인 금액을 빼야지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A1이었어요, 원래 여기서. 근데 내가 원래 A1에서 할인을 할 거예요. 얼만큼? 100분의 B만큼. 그러니까 B%를 100분의 B라고 바꿔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59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길이가 Acm인 끈을 6등분할 때 한 조각의 길이는 이거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Acm인 이 끈을 6등분했으니까 우리 나눠야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본다 그랬죠? 분자, 나누기, 분모.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자, 그리고 분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분의 Acm라고 한 거는 옳은 것이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보다 27만큼 큰 수는 이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끊어서 봐야 되냐면 여기까지. 자, 두 자리 자연수 이렇게 왔을 때 자, 우리 두 자리 자연수를 A, B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숫자를 진짜 구해보려면 A 곱하기 10을 하고 그리고 B 곱하기 1 이렇게 할 건데 1은 생략할 수 있죠. 얘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35라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써보면 얘는 3 곱하기 10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5를 더해야 35라는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27만큼 큽니다. 크다는 건 얘보다 27만큼 더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7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곱하기 생략하고 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10A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어때요? 10A 플러스 B 플러스 27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옳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000원의 X%는 50X1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앞에서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죠.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 앞에 있는 뭐뭐의. 자, 얘는 곱하기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여기 있는 퍼센트는 비율로 바꿔주자. 그러면 5,000원에다가 5,000원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X%를 다시 비율로 바꿔주면 100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럼 얘는 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약분하면 이렇게 둘둘 날라가서 50 곱하기 X를 곱하기를 생략하고 쓰면 50X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도 옳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 개에 300원인 물건을 X개 사고 2,000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돈은 이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300원짜리 물건을 X개 샀어요. 그럼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2,000원을 냈죠. 근데 지금 얘처럼 2,000원을 빼버리면 내가 산 물건이 2,000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스름돈을 받을 거니까 반대로 2,000원에서 내가 산 물건의 가격을 빼야 거스름돈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곱하기도 생략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원이라고 했어야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옳지 않은 것이고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문제는 내가 답이 나왔더라도 끝까지 해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번은 1반은 A명, 2반은 B명이 있을 때 두 반의 평균 학생 수는 이거입니다. 자, 우리 평균은 어떻게 해요? 둘이 더하고요. 그리고 하나, 둘, 두 개니까 요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것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단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때는 단위로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있고 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분으로 바꿨죠. 그런데 분으로 바꿨는데 A 더하기 B분 이렇게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왜냐면 우리 시간 1시간은 분으로 바꾸게 되면 60분이 됩니다. 자, 즉 1 곱하기 60을 해야 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시간이라고 했으면 A 곱하기 60을 해야 분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B분은 그대로 단위가 똑같으니까 B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60A 플러스 B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고 자 2번은 자 여기 또 킬로그램 그리고 그램이 등장을 했고 최종도 그램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때 다시 여기서 1kg 자 이거를 내가 그램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우리 1kg은 1000g이랑 같아요. 1000g 이렇게 단위에 대한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렇게 되면 A kg은 마찬가지로 A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줘야 되고 g은 똑같으니까 B 붙여줍니다. 얘도 정리하면 1000A 플러스 B g 이렇게 했어야 돼요. 2번도 옳지 않은 것이고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3번은 리터랑 밀리리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밀리리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써줄게요. 1리터는 1000ml랑 같습니다. 이렇게 같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A 곱하기 1000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40 이렇게 하면 자 얘는 1000A 플러스 40이라고 했으니까 3번은 옳은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은 미터 그리고 여기는 센티미터 최종적으로 센티미터예요. 자 얘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1m는 센치로 바꿨을 때 100cm랑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A 곱하기 100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B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100A 플러스 B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4번도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3분 X초 자 우리 1분 등장했어요. 요 앞에다 써볼게요. 1분 1분을 초로 바꾸면 똑같죠? 얘도 60초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60배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는 분, 초, 초 이렇게 되니까 앞에서 3 곱하기 그 다음에 60 그리고 더하기 x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자 우리 3 곱하기 60은 180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x초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정가가 2만원인 이어폰을 A% 할인하여 샀을 때 지불한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원래는 2만원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사려고 했던 금액이 2만원. 이걸 정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A% 할인했습니다. 그럼 내가 할인된 금액은 빠지겠죠? 자, 빼는 거야. 내가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건데 얼마 할인을 했냐면 A% 할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할 때는 정가에 자 2만원에 우리 뭐뭐의라고 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고 A%라는 건 비율로 바꿨을 때 100분의 A만큼 할인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여기 2만 그리고 마이너스 자 여기 곱하기 생략하고 써주면 200A 이렇게 되죠. 내가 2만원에서 200A만큼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써줄 때는 괄호를 이용해서 원까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자루의 A1인 연필 3자루와 4권의 B1인 공책 5권을 샀을 때 지불한 금액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한 자루였다면 너무 편하죠. 한 자루의 A1이었으면 3자루 샀으면 그냥 3 곱하기 A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게 두 자루에 얼마? A1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한 자루를 찾아야 돼요. 한 자루에 얼마인지. 자, 우리가 진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두 자루에 A1이면 한 자루가 된다는 건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누기 2를 공평하게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자, 우리 A 나누기 2는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자루에 2분의 A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세 자루는 여기에 3을 곱하면 되죠. 그럼 이때
내가 세자로 썼어요. 그러면 2분의 a 곱하기 3원이 되는 거고 요걸 생략해서 표현하면 얘는 2분의 3 그리고 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4권의 b1 이렇게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 권에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4권에서 한 권이 됐다는 건 나누기 얼마? 4를 한 거죠. 그럼 여기도 나누기 4를 공평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럼 b 나누기 4는 마찬가지로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4분의 b1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4분의 b1 이게 한 권이고요. 나 5권 샀으니까 여기 5를 곱해줍니다. 자, 얘도 생략해서 써보면 4분의 5b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2분의 3a 더하기 4분의 5b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위 쓸 때는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번째 유형에서는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건데 이제 도형입니다. 자, 우리 도형을 나타낼 거예요. 도형을 나타내려면 도형에 관련된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자, 우리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로가 A, 세로가 B라고 한다면 이 둘레는 우리 가로, 세로가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2배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넓이. 자, 우리 넓이 공식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죠. 자,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우리 나누기 2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럼 공식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4번 문제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4,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된대요.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2 곱하기 x가 되는데 자, 우리 생략하면 2x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4x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한 편의 길이가 a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4a 제곱센티미터다. 자,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냥 둘레라고 했으면 맞아요. 근데 넓이는 a를 2번 곱한 겁니다. 이렇게 a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넓이는 a 제곱이라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 정삼각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x 그리고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되니까 이때 그냥 다 더하면 뭐예요? x를 3번 더하면 3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우리 생략해서 표현하면 그냥 3x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x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 4번 가로가 a, 세로가 3b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는요 2개씩 있어요. 자, 뭐가 2개씩 있냐면 가로, 세로가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더하고요.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할 건데 자, 우리 생략해서 곱셈기호 생략해서 그냥 2만 써주면 되죠. 4번은 옳은 것이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된대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거 이제 많이 까먹었죠? 자, 선생님 한번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은요. 이렇게 있을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변이 x라고 했고 자, 높이라는 거는 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뭐 바깥에서 이렇게 90도가 되는 지점 요만큼의 길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높이예요. 높이가 y라고 했으면 그냥 x 곱하기 y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5번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5번 문제입니다. 윗변의 길이가 a, 아랫변의 길이가 o,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달래요. 자, 선생님이 사다리꼴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표시하면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있을 때 아랫변 길이가 5예요. 윗변은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가 h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장 앞에 2분의 1 곱해주고요. 그리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5가 될 거고 거기에 높이도 곱해주죠. 이렇게 놓고 우리 곱셈 기호도 생략해서 한번 써보면 분모는 최종적으로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5 써주고 자, 우리 h는 숫자가 아니니까 이 뒤에다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9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 얘는 직사각형도 아니고 뭐 정사각형도 아니고 어떤 사각형이 아니에요. 이럴 땐 어떻게 가냐면 얘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삼각형 두 개로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둘을 더하면 이 도형의 넓이가 되겠죠. 여기서 1번 여기를 1번 그리고 여기다가 2번 이렇게 놓을 거고 1번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90도니까요. 얘네 둘이 곱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 곱하기 a 이렇게 해주고 자, 더하기 2번 부분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밑변 높이 이렇게 볼게요. b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이거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하면 앞쪽에서는 2분의 5 쓰고 a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서는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삼각형 넓이 하나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하나 이렇게 구한 다음에 더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삼각형 넓이 먼저 볼 건데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는 a랑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더하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되겠죠. a 곱하기 b를 써줍니다.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자, 남는 거 우리 정리해보면 앞에서 a가 되고 요 뒤에서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a, b 이렇게 되겠죠.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기에 마지막 유형은 속력과 농도입니다. 자, 여기 중요 표시 보이죠? 자, 여기서 속력과 농도는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속력에 관련된 식은 자, 우리 T자 공식이 있었죠? 이렇게 T 하나 그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거속식 이렇게 외워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위에 거리, 그 다음에 속력, 시간 이렇게 써주고 이 중간에 곱하기로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거리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거고 자, 속력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보여지는 대로 이거를 분수처럼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시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여기 T자 공식 이거 하나 꼭 외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금물에 관련된 공식은요. 얘네는 이렇게 단서가 소금물의 농도 자, 짧게 얘기해 볼게요.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있고 소금물의 양이 있고 그 다음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농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비커처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소금물이라는 건 물이랑 소금이랑 섞은 거잖아요. 걔네들이 합쳐서 이만큼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전체가 뭐냐면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소금만 딱 뽑으면 요만큼 있다라고 그냥 표시만 해볼게요. 그럼 농도라는 건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있어요? 비율에 대한 거죠. 그래서 농도 공식은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을 하고 우리 백분율로 표시할 때 곱하기 100을 해주죠.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오히려 공식에서는 조금 더 많이 쓰여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활용 문제를 풀면 결국에는 소금의 양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소금의 양은요. 얘를 지금 사용했어요. 그럼 이 공식 안에서도 농도랑 소금물의 양이 남아있는 건데 자, 우리 농도는 100이랑 짝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농도를 만들 때 100을 곱해서 나왔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를 하고 여기에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면 소금의 양이 됩니다. 자, 어쨌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식을 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7번 문제입니다. 육지에서 출발해서 150km만큼 떨어진 섬을 향해서 가는데요.
시속 60km인 보트를 이용해서 1시간 동안 갔다고 합니다. 자, 아직 도착한 게 아니라 가는 중이에요. 자, 이때 남은 거리를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자, 항상 우리 T자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T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 속, 시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여기를 출발, 여기를 도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50km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도 뭐죠?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식이 지금 필요하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이 생각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에서 지금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온 거를 A 시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력은 어때요? 60km. 그리고 시속이에요, 시속. 시속 60km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는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왔는지 이 거리를 구한다면 전체 150km에서 내가 달려온 이 거리를 빼주면 이 남은 거리가 되겠죠.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합니다. 속력은 60이고요. 시간은 A니까 둘이 곱하면 이만큼이 뭐예요? 60A 킬로미터 이렇게 되죠. 다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걸 원했는데 자 150에서 얼마를 빼요? 60A를 빼줍니다. 그만큼 남은 거예요. 하고 단위는 킬로미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8번 문제입니다. 김치를 담그는 데 필요한 소금물의 농도는 이렇게 되고요. 이 소금물 3000g에 자 여기 소금물 30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식으로 나타내 달래요. 자, 우리 소금의 양 물어봅니다. 자, 말이 다 비슷해서 소금물 공식은 친구들이 조금 싫어요. 그런데 공식을 먼저 써볼게요. 우리 소금의 양,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농도랑 100이랑 짝꿍이었어요. 100분의 농도를 해줍니다. 자, 농도 짧게 써볼게요.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소금물 하나 남았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 물의 양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우리 100분의 농도 100분의 자 농도는 A%, A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3000g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약분하면 두 개 지워지면서 뭐가 나와요? 30 곱하기 A 이거 생략해서 30A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0A 단위는 g이 되겠습니다. 599번 문제입니다. A 지점을 출발하여 Akm만큼 떨어진 B 지점까지 시속 80km로 가다가 도중에 40분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멈춘 게 아니라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A에서 B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쨌든 우리가 식을 세워줘야 되니까 T자 공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 거리, 그리고 속력, 시간 이렇게 써줄 거고 여기는 곱하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간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 단서는 거리는 Akm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속력은 어때요? 시속 80km, 여기 80 이렇게 한번 써놔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알아보기 편하게 A와 B를 놔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떨어졌냐면 Ak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가다가 멈춘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어쨌든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우리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속력은 시속 80km, 거리는 Ak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걸린 시간을 체크했더니 얘는 80분의 A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40분 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단위입니다. 자, 항상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얘가 분이 아니라 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4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자, 우리가 1시간이 60분이죠? 근데 40분은 1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모에 60을 놔주고 그리고 분자에 40 이렇게 써주면 60분의 40이 40분을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자, 약분하면 얘는 뭐가 되죠? 3분의 2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단위까지 통일을 해놨으면 둘이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더해볼게요. 자, 80분의 A시간만 걸릴 수 있었는데 내가 쉬는 바람에 쉰 만큼 3분의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해주고 괄호한 다음에 단위는 시간 써주면 되겠습니다. 600번 문제입니다. A%의 소금물 200g과 B%의 소금물 300g을 어떻게 해요? 섞어서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1번과 2번에서 원하는 이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문제를 나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상황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A%의 소금물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200g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볼 거고요. 자, 그 다음 B%의 소금물이 있고, 자, 얘는 300g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섞겠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항상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얘랑 그리고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얘네 둘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섞게 돼도 소금의 양은 이거 더하기 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원하는 거는 새로 만든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원해요. 그러면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자, 공식 한번 볼게요. 자,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자, 100이랑 농도는 짝꿍이에요. 100분의 농도에다가 남는 게 소금물의 양 하나 남잖아요. 이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자, 100분의 농도. 자, 먼저 이쪽 100분의 농도는 A 해주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200을 곱해줍니다.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100분의 농도 B 해주고 소금물의 양 300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소금의 양은 자 A 곱하기 2는 2A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3은 3B라고 써도 되죠. 플러스 3B 하고 단위는 g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농도예요.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농도라는 거는요. 농도는 비율이요. 비율. 그러니까 이게 분모에 소금물의 양 안에 소금의 양이 얼만큼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소금물의 양이 와야 되고 분자는 소금의 양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냥 2번을 바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금의 양을 직접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단계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냥 얘네들이 섞으면 농도도 A 더하기 B가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이 공식에 맞춰서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분모는 소금물의 양인데 둘이 섞었으니까 누구랑 누굴 더해야 돼요? 여기 있는 200g과 300g을 더해줘야 됩니다. 분모는 200 플러스 300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이 소금의 양 더하기 이 소금의 양이 와야 되는데 아까 1번에서 구한 거죠. 분자는 그대로 2A 플러스 3B를 올려주고 그리고 100을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모가 500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될 거고요. 자, 이거 그대로 써주면 농도는 5분의 2A 플러스 3B 그리고 100번 우리가 100을 곱했으니까 100분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이렇게 붙여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는 어떻게 생략하는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자로 표현된 식에서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